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카드를 먼저 뽑아놓은 게 아니라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날아갔어요. 그게 마이크가 좀 연결했는데 잭이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드를 이렇게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주제가 상대방 분 후폭풍은 언제 올까요예요. 근데 이제 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어떤 후회나 충격의 카드가 들어오고 있어서 상대방 분은 멀어질 때 그리고 두 분이 뭔가 멀어진 직후에 굉장히 좀 힘드셨다거나 후폭풍이 왔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 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과 멀어진 이유가 서로가 관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보다 이미 과거의 우리 상처나 우리가 후회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서운했던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분명히 두 분 사이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 있었고 좋은 감정도 남아 있었고 그런 어떤 이 카드가 보시면 컵이 두 개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 쓰러진 컵만 바라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뭔가 실망스러운 부분, 서운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연인 간에 다툴 때 과거 얘기들 꺼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그런 감정에서 이렇게 벗어나도록 뭔가 이해를 해준다거나 감싸준다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으셨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서로를 이제 이렇게 지켜준다거나 이해해줄 만한 여력이 좀 없었다 이렇게 보이시고 누가 100%한 명이 완전히 잘못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에너지가 두 분을 휩싸았다고 하세요.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실망감이나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을 못하고 그렇게 좀 잃어버린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도 있고 두 분이 서로를 뭔가 이해해주질 않는다거나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하시면서 어떤 남아있는 두 분 사이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전에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상대방 분은 스스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망쳤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먼저 뭘 해볼 걸, 아니면 내가 자존심을 부리지 말 걸,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행동이나 이런 걸 되게 곱씹어 보신 모습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게 온전히 여러분들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온전히 자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탓이 좀 있었다. 아니면 자기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어떤 감정 소모하는 거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과거의 일들이나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뭔가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거나 말다툼이 있다거나 과거의 문제들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분이 뭔가 제대로 그걸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는 어떤 모습이 아직까지 에너지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뭐 그것 때문에 후회를 조금 하셨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시고 겉으로는 이분이 뭐 쿨한 척 하셨을 수 있어도 사실 마음 한쪽에서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갈 만한 열쇠가 남아있었고 컵이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회를 날렸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있으세요. 감정선 자체도 되게 꼬여버렸고 표현력 같은 것도 되게 미숙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소중한데 그게 박살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어 보입니다. 이별 직후에 이분의 속마음은 멀어지고 이별하고 그 이후에 어떤 해방감이나 후련함이나 이런 걸 느끼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분은 좀 힘드셨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후폭풍이나 충격이 뭔가 이별하고 멀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되게 힘들어하실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나 아니면 멀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분이 예측을 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생각을 했었던 것들을 좀 비껴나갔기 때문에 이분도 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드셨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아니면은 내가 뭔가 꿈꿨었던 거 아니면 내 자아 이런 것들이 좀 박살나는 경험 같은 것들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은 뭔가 멀어지고 헤어지고 그러자마자 어떤 멘탈 좀 바닥까지 내려가신 게 있고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에 이분이 내가 이 미래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고 아니면 우리 관계가 뭔가 안정적으로 왔다면 그런 부분들이 박살났다라고 생각하시고 무기력해지신 게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뭔가 멀어지고 이별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 탑은 견고하게 지어진 탑이 아니에요. 애초에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위에 쌓여있는 탑이기 때문에 이 카드의 원형이 이 카드인데 이제 리더님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이 카드는 견고한 어떤 성과 타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낫다라고 할 때도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약간 인생사 세옹지마다 막 이런 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이었구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말들을 좋아하기는 해요. 어쨌든 이 타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분이 멀어진 직후에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구나. 이런 느낌은 드시고 이게 뭔가 좋은 이별이든 나쁜 이별이든 이분께는 힘들었다. 이건 있어요. 이분은 홀가분하다거나 해방감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멀어졌으니까 자유롭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갑자기 급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이게 맞아 보여요. 그렇게 뭔가 이분이 답답하고 본인 딴에는 그랬던 게 있다면 물론 그게 터져버려서 그쪽에서는 약간의 해방감을 느꼈을 수 있겠지만 답답함이 해소됐다 정도고 이별 자체는 되게 예기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신뢰 같은 것도 좀 깨졌겠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솔직히 멀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놓고 원망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상황 자체가 미치겠다. 여러분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온전히 아니고 그런 상황 자체가 좀 원망스럽다라고 하셨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뭐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강제로 뚝 끊어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속으로 어쨌든 감정이 되게 요동치시고 좀 힘드셨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소한 말이든 상황이든 그런 것들이 어쩌다 보니까 도화선이 되면서 두 분이 걷잡을 수 없었던 흐름이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멀어질 때 이분이 얼마나 이 관계가 소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살짝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폭풍이 미리 왔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이분이 뭐 본인이 욱해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그 직후에 밀려왔던 감정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였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많았는데 더 말해봤자 우리 문제만 더 커질 거고 괜히 상처만 좀 후벼 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요. 이분은 마음속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어쨌든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반응 자체가 좀 멘붕이 오면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게 크시고 뭔가 훌훌 여러분들을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 충격이 좀 감당이 안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마주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멘탈이 좀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멘탈이 좀 붕괴되어 있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후폭풍이 왔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오지 않으셨을지 좀 볼게요. 그렇게 많이 이제 감정이 요동치고 그러셨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성숙한 마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거리를 두신 게 있어요. 뭐 연락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의 그 당시에 뭔가 속마음이 살짝은 반항 기질이 있었다. 이분의 특유의 알량한 어떤 자존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속으로는 뭐 후폭풍에 시달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타협하면서 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어요. 후폭풍에 시달려도 뭔가 본인이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내해야 된다. 뭐 경험할 일이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정치인 승리하신 것도 있어 보이고 당장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런 행동들이 좀 이분이 보기에는 좀 미성숙한 행동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세뇌시키려고 하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없이도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었던 것도 있고 내가 어른스러운 모습 성숙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이분이 충동이 올라온 것들을 좀 참아내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충격이 있었으면서도 이분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려놓은 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에 그러신다고 보여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분이 뭐 후폭풍이 왔으면 뭐 성숙하게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고쳐서 여러분들에게 갈 거면 모르겠는데
이분은 여러분들하고 뭔가 맞춰가야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굽혀서 타협해주고 가야겠다. 뭐 숙이고 가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분은 좀 자기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억지로 이제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아간다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라는 굴레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무너지고 폭풍이 오니까 이분이 그게 반항심적으로 갔다. 반항적으로 가면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런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안 느끼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굽히는 것보다는 이분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살짝은 옹졸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무너지고 우리가 이랬을 때 타워 카드가 무너지면 어쨌든 잔해가 있을 거예요. 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벽돌이라던가 이런 잔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이분이 치울 만한 용기도 없고 그냥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한다거나 만난다거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아픔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덮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분은 이별 직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충격을 받은 건 있어도 그놈의 어떤 자존심,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버텨나가셨던 게 있어 보여요.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짐을 싸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셨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셨다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뭔가 독립심 같은 게 여러분들과 벗어나서 힘든 와중에도 많이 이제 올라오셨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오슈제는 좀 치워보고 지금의 속마음을 봤을 때 물론 이게 멀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감정이 요동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미련이나 어떤 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보여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호감이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어떤 다정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몽글몽글 올라오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보고 싶다거나 아직까지 호감이 있고 대화도 해보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행동 자체는 우유부단하신 게 있고 만약에 멀어지신 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하시면 이분이 감정이 많이 요동쳐서 이렇게 나오실 수는 있어요. 밤마다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았던 어떤 기억이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화하시면서 속으로는 뭐 여러분들에게 뭘 해보고 싶다, 저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당장 이분이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닐 거야. 뭐 우리가 다시 뭐 여지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시면서 속에서 여러분들을 뭔가 챙겨주고 싶다거나 아직까지 뭔가 부드럽고 다정하고 이런 감정이 남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가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 이분 머릿속에서 자기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을 내밀고 했을 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밤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마음이 그냥 마냥 편한 건 아니에요. 불편해지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묘하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신기 자체는 언짢고 예민하고 그러신 상태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되게 구구절절하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산더미라고 하세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감정도 많고 자기의 마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다시 기회가 오고 연결될 수 있다면 은근슬쩍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아니면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화해가 좀 하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후폭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끝났는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초반에는 이분이 되게 뭔가 붕괴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좀 공허한 느낌이 카드에서 많이 보여요. 현타가 살짝 오신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많이 엄청나게 힘든 느낌은 좀 지나신 건 있는데 자기 일상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는 지금의 현실 자체가 좀 이분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의 카드 의미에 후회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주변에 누가 있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갈망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삶을 살든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줬었던 어떤 감정을 다른 사람이 대체를 못한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속상한 마음, 공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계시고 그래도 후폭풍이나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시기 자체는 좀 지나신 모습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여러분들과의 어떤 찝찝한 감정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애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본인이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잃을 게 많다거나 감당이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느껴서 되게 무기력해지신 것도 있어요. 아직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분도 뭔가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이런 감정 그리고 멀어지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좀 상한다거나 어떤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좀 체념하고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많이 탓하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지금은 하고 계시고 폭풍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멀쩡해졌다. 이건 아니시고 이분이 후폭풍이 끝나서 멀쩡해진 게 아니라 이분은 내가 도대체 뭘 한 건지 아니면은 좀 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좀 감정 자체가 씁쓸함으로 흐르고 계시는 건 있어요. 되게 공허하다, 외롭다, 내가 뭐 한 거지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것만큼 가치가 없다거나 그런 어떤 계산적인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의 빈자리,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허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내가 뭘 한 거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초창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가수의 제가 어떤 느낌의 카드에서 많이 보이냐면 가수 샘 스미스의 그 팰리스라고 그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거는 써놓아 볼게요. 근데 많이들 아실 텐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궁전을 만들었는지, 지은 건지 설명해줘. 이런 노래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궁전을 왜 지은 거야? 뭐 이런 노래고,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카드에서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뭐 다가가고 싶다거나 이런 충동도 잃었겠지만 이분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혼자 지레짐작하고 겁먹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뭐 이런 쪽으로 노선을 가지고 가시는 건 있어요. 사실은 이분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좀 마주하기가 불편해서 피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확실한 건 이분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우고 지금 떠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분이 감정이 너무 지치고 소모적이고 힘들어서 지금은 어디로 도망갈지를 찾고 계시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상대방 분의 현실을 봤을 때 펜타클 여왕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든 본인의 삶이든 이런 부분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 이분이 뭐 일을 잘한다거나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이분이 나름대로 겉에서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실 수 있어도 내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고 싶지 않다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의 카드에서 보입니다. 이분은 뭐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에서 로맨틱하고 내가 후폭풍도 겪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진짜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구나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클럽을 전전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방구석에서 페인처럼 지낸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감정이 요동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자기의 어떤 직장이나 돈이나 통장이나 자기 밥그릇이나 일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매여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속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다음날이면 꾸역꾸역 뭔가 내가 돈을 벌러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현실적인 책임감을 이분이 다 보여주고 계시고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사실은 연애를 시작할 만한 여유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최대한 내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고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분은 생활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모하게 행동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어떤 안위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가는 모습이 커 보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참 여러분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워한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정작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나 타이밍이 안 맞다. 아니면 본인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일상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가 간신히 여러분들을 떠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기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갈까봐 그게 되게 두려우신 게 있어요. 만약에 두 분 사이에 겹친이나 직장 같은 어떤 그런 공적인 관계가 엮여 계신다면 그런 어떤 평판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정을 배제하고 대하려고 하실 수 있어요. 결국에 이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안위나 현실적인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그런 스탠스를 보면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분이 좀 남몰래 뭐 여러분들에게 후폭풍을 겪고 속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워한다고 하더라도 겉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하고 자기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난 연애가 딱히 필요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좀 여러분들에게 컨택을 안 하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염탐한다거나 그러기만 하시고, 자기의 어떤 안전한 그런 싱글 라이프에서 벗어나려고는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만의 어떤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척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없이도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실 수 있어요. 자기 일에 푹 빠져서 되게 화려하게 지내는 척을 한다거나, 인스타나 카톡이나 뭐 이런데 보라는 듯이 여러분들에게 나 좋은데 잘 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것들로 뭐 여러분들을 자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약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헛헛하고 허무하고 뭐 이런 마음들을 느끼시면서 사실은 먼저 연락을 하는 행동까지는 아직까지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지 막 이런 것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본인이 아쉽고 그립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약한 소리를 한다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결심이 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분에게 백기를 보이지 않는 이상 먼저 이분이 연락하실 가능성은 살짝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새를 날릴지 말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나 고민은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메신저가 왔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편지를 주면 그거 물고 와. 약간 이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보는 주제가 사실은 역전의 시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지게 내가 더 미련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나 혼자 이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언제 끝날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너지적으로든 상대방 분이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든 여러분들이 가벼 오를 수 있는 그 시기를 볼 거예요. 이분은 결국에 혼자 나름대로 악착같이 버티시다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실 수는 있어요. 어떤 폭풍 같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치는 타이밍이 오실 건데 이분이 어떤 외부의 시선이나 자기의 복잡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이제 감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실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다가오실 수는 있겠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액션도 안 하시고 좀 우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고 계실 때 이분은 자기가 치고 있던 어떤 벽이나 바운더리 자체를 깨실 수 있고 내가 괜히 유치하게 굴어서 여러분들을 놓쳤다. 이런 식의 자책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역전되실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이시고 역전되는 시기는 약간은 좀 걸리실 것 같아요. 우선 이분이 뭐 좀 옹졸하다거나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찌질하다거나 이분이 좀 뾰족하다거나 이렇게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철벽 치는 거에 하나하나 긁혀서 여러분들 상처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분의 어떤 기싸움은 누가 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단단하게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지 그런 것들로 갈리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어떤 치고 있던 이 어떤 벽이나 완즈 안에서 내가 괜히 유치하게 굴어서 여러분들 놓쳤다. 이런 식의 어떤 뼈저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상황이 역전되는 게 있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액션 없이 그냥 우아하게 여러분들 삶 사실 때 가장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런데 좋은 건 이 관계의 끝이 되게 로맨틱한 어떤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계속 뭔가 자존심 때문에 변수가 좀 생기실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이 되는 어떤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거를 좀 멈추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이상은 상대방 분께서 내가 되게 자존심 부리고 여러분들에게 철벽 칠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은 의미 없는 행동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과 갑을 관계가 살짝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점 자체는 굉장히 가까우면 7주에서 10주까지 보이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시기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기가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시면 정말 오래 걸리면 한 4개월까지도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건 7주에서 10주 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일로는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두 분 흐름 바뀌실 가능성이 있고 숫자 5나 6 들어간 날짜들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고 11일이나 13일 이렇게 들어간 날짜들도 역전되기 되게 좋은 날들이라고 보여요. 사실은 이런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좀 뒤집혀야 여러분들의 연락 기운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연락 자체가 기싸움이고 밀당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실 게, 제가 이번 영상부터 좀 주파수를 넣을까 생각 중이기는 해요. 제가 제외 주파수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영상에다가 되게 미세한 주파수를 넣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운과 그 흐름은 달라요.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기운 잘 받아가셔가지고 좀 제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저는 모두가 제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어를 응원하는 입장인데 이게 리더님마다 다르지만 제가 응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사실은 지긋지긋하면 되게 금방 잊혀져요. 그게 뭐 5년을 만났건 6년을 만났건 진짜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잊혀지고 그냥 고마웠던 기억만 남고 잘 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낼 수 있는데 꼭 그 시기가 짧을 때 조금 어떤 썸을 탔다거나 아니면 시기가 짧았다거나 이럴 때 미련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상대에게 내가 많이 잘못했다 라고 할 때도 미련이 남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저는 제일을 응원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늘이 내려주는 어떤 조언, 우주가 주는 조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을 거두고, 이 컵 기사 카드처럼 되게 순수하고 로맨틱하고 이런 식의 사랑의 주파수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안 나오는데 그 기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법을 이렇게 그 번호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법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거고 집착이나 어떤 억울함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이제 목소리로 하시는 것보다는 상대방분을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 용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낭만적인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무의식적으로 그러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가 잘 되길 바래. 내가 사랑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이분은 이미 뭔가 우리가 어그러진 부분에 대해서 자꾸 좋았던 기억들만 회상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면 완벽하고 좀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압박도 있으세요. 그래서 혼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창구가 없다거나 혼자 답답해하고 계신다거나 그러시는 어떤 폐쇄적인 모습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쪽에서 물꼬를 터주실 수 있으면 터주시는 게 좋다고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 쪽에서 내가 차단했다라고 하시면 차단을 풀어준다거나 어떤 그런 식의 시그널을 약간은 보내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물론 괜히 이제 슬픈 노래 해놓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파수도 들으시고 뭔가 이제 몽글몽글한 감정도 상대방 분께 가지시고 분노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그런 감정을 좀 거두시고 차단을 하셨다면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는 좀 거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나마 좋다라고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쪽에서 물론
먼저 우리 관계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물꼬를 트시는 게 좋다는 게 상대방 분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소통 창구 열어주시고 그냥 너가 언제든 돌아와도 내가 안전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느낌을 좀 풍겨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실은 상대방 분도 잃고 싶지 않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 가장 강력한 거는 네가 와서 나한테 사과해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사랑이 아직까지 뭔가 아름답게 내 마음속에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나가시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보이시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물꼬를 터주시는 방향 그거를 좀 가져가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법 영상은 다음 주에나 한번 찍어서 올려보든가 할게요.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이 생각하고 있는 두 분이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분은 여러분들하고 멀어진 이유가 이미 서로에게 뭔가 쌓이고 뭔가 꼬일 대로 꼬인 그런 것들이 있다. 어떤 상처나 스크래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께서 뭐 여러분들에게 유치하게 행동을 했다거나 잘못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를 좀 힘들게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좀 지키는 게 지금은 우선 아닐까 이렇게 완주구번 카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사실은 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서 자기를 지키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겠죠? 뭐 철벽을 친다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 감정에서 스스로 지쳐버리신 게 있고 본인 딴에는 자기 속마음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 정보나 자기의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상처를 받은 게 자기고 그렇기 때문에 겁먹어서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을 내어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기 약점을 이용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껏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들 쪽에서 뭔가 이렇게 안 내어줬다거나 여러분들 쪽에 비밀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되게 세고 고집 있고 뭐 이런 척 하셨어도 속으로는 여러분들하고 뭔가 즐거웠던 기억 자체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뭔가 나는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쪽에서 좀 나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어떤 말다툼이나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핑계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이라는 분이 뭔가 자기에게 완벽하게 솔직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분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연애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까지 끌고 와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본인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시그널을 보냈던, 들이댔던, 아니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았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실패했던 마음, 여러분들이 일십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분하고 말을 하기 싫어했다거나 내가 그렇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혼자 단정 지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멀어졌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가시를 세우고 있었고, 서로의 어떤 작은 행동에도 되게 예민해지고 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지쳤다라고 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때 뭔가 이게 편안하게 흐르는 느낌보다는 그냥 항상 오해를 풀어야 됐다거나 자기 입장을 자꾸 변명하고 해명하고 뭐 그래야 됐다거나 그런 식의 답답함이 있었을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잘못을 했든 간에
관계 후반부에 서로 뭐 상처를 받은 기억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무거웠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또 터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 딴에는 관계를 많이 지켜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버티는 과정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좀 소모됐다 라고 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마지막에 뭐 다가가고 행동을 하고 그랬어도 이분이 그것들을 되게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해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또 나를 뭐 탓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뭐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하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문제가 과거부터 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 해결을 안 하고 미봉책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넘어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좀 이렇게 터졌다 이런 느낌도 있고, 어떤 외부 사건이 되게 크게 개입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단편적으로 한 가지 카드만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두 분 사이에 어떤 잊지 못하는 마음, 피곤함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편안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시고, 이별 직후에 좀 완전히 해방감을 느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떠나면서 마냥 행복하고 신이 나고 뭐 그러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좋았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이 초반에 좀 미화됐던 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는 분이 되게 따뜻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지켜주고 싶었던 귀여운 사람이라거나 자기는 뭔가 겉으로 더 어른스러운 척하고 여러분들을 좀 챙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따라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런 어떤 표현 같은 걸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별 직후에도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있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에게 배려심이 부족하다, 좀 애같다, 이런 식으로 탓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 관계에서 뭔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맞아 뭐 이런 어떤 시시비비적인 마음을 들이댔다거나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대고 싶던 그런 마음, 욕구 이런 것들을 억눌렀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끼고 챙겨주고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자기가 피해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탓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별이든 멀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여러분들을 탓한다거나, 진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말하게끔 이렇게 유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멀어지고 나서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었던 어떤 시간들이 참 편하고 그래도 즐거웠다 이런 식의 추억을 가지고 두 분 사이를 미화하고 약간 추억으로 뭐 필터를 씌우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취해 계셨던 건 보여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서운하다거나 뭐 그런 감정도 있었는데 막상 여러분들하고 끊어지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줬었던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순수한 호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셨던 걸로 보여요.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서 아, 내가 부족했다 뭐 이런 식의 위축되고 열등감 같은 어떤 생각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붙잡기는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홀가분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시고 여러분들도 나만큼 좀 힘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분이 여러분들하고 멀어지고 나서 흔적 같은 거를 좀 찾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추억이 많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진이 있다거나 대화가 있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훑어보신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밤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한다거나 그런 식의 감정이 많이 묶여 계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고 그런 건 아니시고 되게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줬었던 그런 어떤 보살핌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리워한다거나 나쁜 기억을 신기할 정도로 많이 지워버리신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건 있는데, 이 카드 자체가 되게 수동적인 카드이고 추억 카드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서 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셨겠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의 마음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난 분들도 있을 거고 얼마 안 지난 분들도 있을 텐데 상황에 맞게 들어주세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이 되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감정의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려고 하시는 게 있고, 어쨌든 뭐 내가 아련했다거나 미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빠져나온 게 있고, 지금은 좀 미지근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절제 카드는 어쨌든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일렁일렁 거리기 때문에 본인이 좀 누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렁이지 않는다. 정말 평온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상대방 분은 지금 두 분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기 감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뭐 여러분들과 내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바람도 있기는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무모하게 해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내가 완전히 끝내겠다. 지금 그런 느낌도 아니시고 완전히 불타올라서 내가 재회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겠다. 이런 느낌도 아니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 뭐 잘 되겠지. 뭐 어찌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았던 감정, 그리고 미웠던 감정,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미화되셨다면 예전에는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좋은 기억만 이제는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기억까지 이제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 나쁜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시고 예전에는 이제 좋은 기억만 있었다면 그지 우리 관계가 그랬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은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잡아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신중하게 내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엮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은 불도저처럼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심스럽다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계를 가져가더라도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접고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한테 적당히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있으시고 자기 감정을 100%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딱 50%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도 50%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 감정을 더 채워 나갈지 아니면은 그거를 비워버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드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분이 잠수 이별했다거나 아니면은 연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익십을 하고 뭐 이러셨다면 여러분들을 완벽히 잊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생각 이런 데에 좀 집중하시고 주변의 시선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나름대로 억누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좀 미세하게 시그널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후폭풍이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봤을 때 사실은 이분은 그 후폭풍을 아직 겪지도 않으셨고 지금 겪고 계신 느낌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화한 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뭐 내가 힘들다, 여러분들 없어서 미치겠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정신승리하고 계시는 느낌이 많이 들고 후폭풍을 앓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신다거나 본인의 취미생활을 좀 즐기신다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별의 아픔 같은 거를 덮어버리시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을 때 뭔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허전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분이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만나고 약간 이러시면서 그런 마음을 채우고 계시는 느낌은 있습니다. 후폭풍보다는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하시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본인이 뭐 힐링하고 치유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 정도면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승리, 정신 승리 하시는 게 있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정도의 후폭풍을 겪고 계시진 않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매력적이고 빛난다 이렇게는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매력적이다. 그리고 빛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건 있는데 당장 자기가 그런 것들을 굽히고 여러분들에게 져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고집을 부리고 계시는 게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나름대로 만족스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내가 잃어버릴까봐 두렵다 이런 식의 양가 감정이 카드에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나서서 이 관계를 회복해 보겠다 뭐 이런 의지는 카드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없는 것 자체는 되게 아쉬워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명하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본인이 여러분들 옆에 있어봤자 여러분들을 뭔가 잘 챙겨주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의 변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어떤 충동이 있어도 그냥 내가 어차피 옆에 가봤자 도움이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다가 혼자 김칫국 마셨다가 여러분이 뭐 나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이걸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분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현실이 있는지 봤을 때 이분이 여유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알 수 없이 뭔가 자꾸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이분이 혼란스럽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카드는 좀 낮과 밤이 바뀔 때도 많이 나와요. 불규칙한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공황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멘탈이 되게 불안정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이렇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막 갑자기 두려워진다거나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다거나 물론 여러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좀 없고 본인 스스로도 약간 G.O.D의 길처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어떤 게임이나 누가 봐도 효율적이지 않고 되게 생산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분이 좀 빠져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삶이 좀 이렇게 누구를 건강하게 책임지고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 아까 이분이 그러셨거든요. 뭐 여러분들 옆에 가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도움이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밑바닥이나 진실이나 여러분들과 있었던 어떤 꿍꿍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 오히려 좀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노골적으로 이렇게 직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카드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회피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본인 지금 현실 상황 때문에 뭔가 이도저도 못하는 느낌. 그리고 이분이 약간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자꾸 미래를 같이 불안해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는 분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과거의 기억들에 얽매여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미래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런 느낌이 카드에서 많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식의 스탠스를 보여줄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행동력이 있을지 봤을 때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단절된다거나 잠수 탄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감정이 호소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되게 신중하게 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공적으로 엮여 있다. 아니면 일이나 공부나 겹친이 있다거나 과거에 어떤 물건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아니면 실용적으로 서로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을 섞지 않고 되게 건조하게 여러분들의 간을 볼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 분이 무작정 이제 다가오기는 뻘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좀 현실적인 핑계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를 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러실 수는 있겠다. 속으로는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접해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면서 자기가 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다 표현했을 때 거절당할 수도 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분이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차갑게 대하면 이분이 그냥 나 물어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좀 움직이실 수 있고, 감정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리스크를 좀 감당하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연락이 와도 새벽에 막 연락이 오고 이런 느낌보다는 낮 시간대 그냥 이렇게 필요해서 연락하듯이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걸 살짝 겁내시는 게 있어요. 뭔가 밑바닥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고, 그냥 내가 뭔가 매달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화가 풀리고 상황 자체를 좀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있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갑의 위치에 갈 수 있는 시기가 있을지, 그게 오늘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상대방 분이 후회를 이제 후폭풍이 올지 그런 걸 보는 건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벼락처럼 오는 느낌보다는 이분이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데 좀 미숙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긴 하셔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썸이나 단절이나 단절된 인연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어쨌든 지우기 어려운 그런 전환점 같은 관계세요. 인연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걸 어쨌든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극을 안 하면 이분이 스스로 이 어떤 인연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두 분이 이어진다면 과거의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서로 조건 없이 헌신하고 신뢰를 하고 묵직하게 좀 성숙하게 가실 수는 있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멘탈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성적인 새벽에 몽글몽글하게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이성적으로 현실의 벽을 좀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교환카드는 사회적인 어떤 기준, 공적인 자리,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괜히 갑자기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아니면 가족들이 이렇게 뭔가 압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랑 좀 완벽한 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 현타가 오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홧김에 다른 인연, 가벼운 사람들 이렇게 만나셔도 사실은 여러분들만큼 내가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고 나와 수준이 맞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뭔가 갑이 되는 시기는 상대방 분께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여러분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엔조이로 이제 끝낼 수 있는 인연이 아니구나. 우리는 무겁고 어떤 그런 업보가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카르마가 있구나. 상대방 분이 어쨌든 장난기를 다 빼고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조급하게만 가지 않으시면 오히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복종하는 형태가 되실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데 두 가지 갈래로 갈려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상대방 분께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복종하듯이 이렇게 오고 뭐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 쪽에서 만약에 더 이상은 내 그냥 가치관이나 내 수준이나 이런 거에 여러 상대가 안 맞다 라고 해서 단호하게 상대를 뭐 쳐버리고 철벽을 치고 해서 인연이 아예 공식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진지한 관계까지 가실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어쨌든 이거는 애매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연락만 주고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 사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심사하듯이 가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구질구질하게 한다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 그래도 후폭풍 시기가 좀 언제 찾아올지 봤을 때 기운을 불어드리면 가장 가까운 시기에서는 일주일 정도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기운을 불어드리는 거고, 이분과 뭔가 다리가 이어지는 거, 이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안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다리가 좀 지어지고 연결이 되고 자꾸 이게 흐름이 왜 이렇게 가지라고 느껴지시는 건 한 달은 좀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2달 반에서 한 3달 반까지는 좀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지금은 상대방 분이 생각이 많은 시기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양지보다는 살짝은 음지, 축축한 곳, 물의 기운,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게 좋거든요. 그게 좀 여러분들의 운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그러는 건
이제 밤에 막 슬퍼하면서 떠올리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낮에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상대방분의 운이 트여 있는 건 좀 저녁이다. 이렇게 보이시고, 만약에 먼저 연락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저녁에 이제 연락하시는 게 좋고, 물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같은 직장에 다니면 그 사람이 갈 만한 시간에 정수기에 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괜히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면 물 근처 한강이나 뭐 수변 공원이나 뚝방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도 좋고, 물의 기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을 기다리면서 우울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당당하게 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가 SNS 염탐하면서 상대랑 비교하고 그러는 에너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매력을 좀 가꾸는 데 에너지를 쓰셔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주파수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 진짜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우연히 여러분들을 만나든 연락이 닿든 여러분의 근황을 보든 여러분들이 털털하면서도 좀 치명적인 그런 느낌, 그런 거 가져가 주시면 좋고,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는, 내가 저런 사람을 놓쳤네 싶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었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분이 좀 느끼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뜨겁고 여러분들이 가장 화려하게 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 할 때 무슨 거울 기법인가 그게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누구보다 매력적이라거나 그런 식의 확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원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학원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라도 해보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델타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알파파 같은 에너지 그런 것들을 뿜어내실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좋다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 우울해 계시면 운 다 가져가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 폭발하고 자존감 폭발하고 이렇게 가셔야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에서 마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두 분이 이제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황제 카드가 떠요. 근데 이게 황제 카드가 어쨌든 이분이 생각할 때는 좀 두 분 사이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다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좀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했다거나 고집불통 같은 어떤 태도가 있었다거나 쓸데없이 체면이나 자존심 지키려고 했던 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자기 방식만 맞다고 하면서 양보 없이 뭔가 이렇게 두 분이 팽팽하게 그러셨을 수 있고 이분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려고 했던 느낌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이제 설정한 어떤 기준이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여러분들이 넘어갔다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못 견디셨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뭔가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 부드럽게 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이분은 본인 방식대로 관계가 굴러가야 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낸다거나 뭐 아니면 자기 기준에서 벗어난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타협해 나가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되게 도전적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셨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줘야 될 그런 순간에도 사실은 이분이 머릿속으로 자꾸 여러분들과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되게 딱딱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한 뭔가 이렇게 물러서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 두 분 사이에 어떤 자아나 에고나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좀 져주기에는 각자의 자아가 좀 큰 느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융통성이 좀 없는 느낌, 고집이 있는 느낌 이런 게 카드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분이 은근히 자격지심을 느낀다거나 욱하는 포인트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 관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구나. 대화로 유연하게 풀어가기가 어렵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서로가 좀 벽 보고 얘기하는 식으로 갔다거나, 이랬을 수 있어요. 이 황제 카드는 되게 폐쇄적인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나 어떤 지인이나 주변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두 분 사이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분은 그것 자체를 되게 병적으로 싫어하는 느낌. 극도로 되게 혐오한다. 네, 우리 상황에 이렇게 누가 끼어드는 거,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느낌보다는, 내 방식대로 안 되면 그냥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멀어지고 나서 이분이 오열하고 해방감을 느끼고 뭐 이런 쪽은 아니시고, 오히려 살짝은 좀 쪼잔한 느낌이 카드에서 들어와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자기가 좀 미숙하게 행동하고, 여러분들을 쳐내고 뭐 그러셨다고 해도 속으로는 고민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살짝은 좀 옹졸한 느낌, 그릇이 작은 느낌, 그런 게 카드에서 들어옵니다. 관계를 끊긴 끊었는데 막상 여러분들을 잃게 되니까 그제서야 뭐 여러분들을 붙잡을 만한 용기도 없고 상황을 수습하기도 좀 늦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뭔가 멀어지는 순간에도 사실은 자기 것만 챙기시느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살짝은 이기적이라거나 배려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유치했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좀 내가 늦었나? 뭐 이런 생각은 하시고,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달라졌으려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살짝은 아니란 생각도 있었어요. 뭐 내가 일단은 뭐 감당하기 벅차서 도망쳤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모습도 보입니다. 이분은 살짝은 관계를 방치하신 느낌이 있어요. 이별 직후에. 그리고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여러분들에게 내가 끌리고 어떤 그런 미련이 있고 뭐 그런 건 있었는데 당장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 시종카드처럼 어린아이처럼 숨어버렸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내가 당장 붙잡아야겠다 이런 충동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먼저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지 뭐 기회비용 같은 것들을 좀 따져본다거나 멀어지고 나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치 보고 염탐하고 그러셨을 수는 있어요. 자기가 섣부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다가 좀 그러면 안 되니까 정작 이분이 그런 어떤 옹졸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표출할 만한, 표현할 만한 용기나 어떤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셨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작 이분이 좀 슬퍼할 겨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어진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수습해야 내가 좀 타격을 덜 입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과 관계를 생각했을 때 살짝은 이불발차기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좀 본인이 유치하게 했던 거, 그런 행동들이나 고집부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책감을 막 느껴가지고 그런다기보다도 좀 혼자 섀도우 복싱 한다거나 이불킥 한다거나 그러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을 단순히 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에는 묘하게 아직까지 끌리는 감정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쪽으로는 열려 계시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있는데 막상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갈 만한 용기는 계속 없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세시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주변에서 여러분들 이야기 꺼내면 괜히 이렇게 쿨한 척 한다거나 평온한 척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속으로는 막 흠칫흠칫하고 여러분들 의식하고 신경 쓰고 이러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분의 어떤 후폭풍 방식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후폭풍이 사실은 왔다기보다는 이분이 펜타클 카드가 3개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놓쳐서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던 어떤 익숙한 느낌, 편안한 느낌 그런 것들이 그립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챙겨줬던 게 그립기 때문에 좀 그게 아쉽다라고 하시는 느낌은 있고, 그 현실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이분이 감정적으로 막 힘들고 이런 느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은 많은데 본인의 현실적인 어떤 평온함까지 깨면서 무리하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느낌은 카드에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마음이 카드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당장은 그러신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하고 그러시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내가 미안하고 고마웠던 기억도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뭐 달려들어서 뭘 하겠다 이런 느낌도 들지는 않아요. 그냥 이만한 사람 없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은 있으신 걸로 보여요. 지금은 살짝은 멍하고 현타가 오는 시기고 도대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시기예요. 도대체 우리의 관계가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슬프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만났던 시간들이 결국에 이 정도로 끝날 일이었나? 뭐 이런 식의 허무함은 있어요. 지금 당장 감정이 많이 요동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본인이 지금 이런 놓쳐버린 시기,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씁쓸해하고 현실 자각 타임 뭐 그런 것들을 겪고 계신 느낌은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전처럼 뭔가 에너지가 남아있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 피곤하고 회의감도 느끼시고 후폭풍이 지나가서 이분이 멀쩡해진 게 아니라 지금 단절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안 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자꾸 상황들을 이분이 분석해 보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됐나? 뭐 이런 식의 자기 성찰이나 후회나 이런 것들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드렸었던 시간, 정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비교돼서 좀 이분이 힘들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사실 그 사람에게 나의 일상들, 나의 이제 지난 일들 뭐 이런 것들 시시콜콜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귀찮다고 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선택을 한 거지만 내 선택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 하시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틀린 건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좀 있으시고, 이도저도 못 하시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좀 연락을 잘 안 받았다거나, 좀 연락을 안 했다거나, 여러 가지로 자기가 좀 부끄러운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불발차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더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폭풍이라기보다는 살짝 애매하게 찝찝하다, 막 이런 마음들, 그런 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상대방 분을 지금 올가매고 있는 현실을 보면 사실 아름다운 느낌은 아니에요. 이분이 인간관계나 일터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좀 소모적인 느낌도 들고 어떤 상처뿐인 영광의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불화가 살짝은 있다. 아니면 내가 뒤통수 맞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소드 카드들의 기운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분이 뭐 내가 직장 내 정치질에 살짝 휘말렸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든 문서든 계약이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멘탈 자체가 너덜너덜해지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의 멀어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분이 좀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거나 본인의 어떤 이기적인 선택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다거나 그래서 이분이 살짝은 지금 사방에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전에 2번님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듣는 분들이 많으셔서 두 번째 카드 같이 뽑아주신 분들은 그 일상 얘기할 때 제가 이분이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분이 혼자 불안해 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번 카드 분들은 실제로 좀 억울한 느낌? 그런 게 들기 때문에 진짜 적이 많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분이 도끼를 품고 악착같이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는 게 좀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분이 지금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럴 여유가 좀 없으시겠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구설수를 겪고 계실 확률이 있어서 이게 구설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지신 거라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좀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라도 했을 텐데 좀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만한 사람 없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그러고 싶은 느낌이 들어오시는 걸로 보여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어떤 스탠스는 이분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연락이나 감정 표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 일에 좀 집중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액션을 취할 만한 상황도 아니시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있다, 없다, 아니면은 나에게 감정이 없어서 이런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내 앞가림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의 상황이세요. 그래서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퇴근 후에도 잔업하고 야근하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몰두하면서 억지로 여러분들을 쥐어보려고 하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염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내가 이 시간대에는 여러분들 염탐에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누워서 한번 염탐하고 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루틴적으로 좀 가실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 반응에 이분이 일희일비하면서 자기 일상까지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리스크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행동이 좀 없는 시기다 이렇게 보이시고 조만간 그래도 상황이 좀 역전되는 시기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폭풍을 미친 듯이 겪게 될 시기를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오냐오냐 하는 느낌 그리고 이분을 좀 이렇게 다스려주는 어떤 길들이는 느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고 막 반응하고 프사 바꿨다가 내렸다가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프로필 뮤직 했다가 내렸다가 한다거나 스토리 계속 바꾼다거나 상대방을 의식하는 그런 행동들은 사실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에 이분이 일희일비 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어린애 보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이 뻣뻣하게 굴던 지금 만신창이 같은 상황이던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분의 인연이나 어떤 관계운을 봤을 때 이 관계는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내지 않는다 그런 어떤 힘이 있으시고 여러분들 쪽에서 사실은 좀 인내하고 어떤 보살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 분을 계속 다루고 길들이고 그래야 되는 두 분의 관계 인연운이 있어요. 가볍게 끝나버리는 인연은 아니시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주도적으로 상대방 분을 이제 이렇게 달래면서 가셔야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 결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살짝은 피곤하실 수 있어요. 재회가 돼도 상대방 분이 개가천선에서 오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어르고 달래고 뭐 이러면서 가셔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을 길들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놓아버리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계속 가져간다면 결국에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 손아귀에서 살짝 벗어나지 못할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냐오냐 했었던 거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좀 뭐 하소연하고 뭐 이랬던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워서 갑자기 후폭풍이 막 닥칠 수는 있어요. 그 시기가 숫자가 5가 많이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은 숫자 5, 1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가까우면 일주일 내에 갑자기 후폭풍 막 밀려오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늦어도 5주 내로 좀 후폭풍에 힘들어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화산처럼 올라오시는 시기가 양살이에요. 제가 약간 카드를 잘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카드 때문에 노딱을 먹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양의 기운들이 들어와 있고 이게 어쨌든 화산의 기운 또 1 숫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시기에서는 이게 시청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일주일에서 5주까지 가져가 보시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상대방 분 여러분들 진짜 가만히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막 뭐 움직이시고 하시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상대방 분 알아서 후폭풍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조용히 있으셔야 되고 방치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말 5주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되감기 하시고 이불킥 하시고 자책감에 시달리시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 푸사나 이런 것들을 아예 내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인스타 스토리 같은 것들을 안 올려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만 힘들어? 약간 상대방 분의 이런 어떤 마음을 자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무관심하다거나 타격이 없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스스로 이분이 내가 유치하게 굴어서 결국에 여러분들을 잃는구나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바닥까지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만약에 찔러보듯이 온다 완전히 이제 사과하듯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막 반기듯이 한다거나
답장을 엄청 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살짝은 건조하게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비방책이나 끌어당김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우주가 내려주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얘기할 필요성을 카드에서 많이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들 그냥 무관심한 거 이런 기운 주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 막 불면증이나 뇌피셜로 뭐 한다거나 불안정한 주파수를 자꾸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으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 내려놓으시고 숙면 취하셔도 알아서 오실 거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알아서 후회하고 여러분들 일어나 해서 악몽 때문에 알아서 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뭔가 있으시고 관심을 많이 쏟고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카드가 보입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두 분의 멀어진 게, 상대방 분은 결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관계가 좀 속도가 좀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두 분 사이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감정을 배려를 안 하고 무작정 관계에서 직진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서 관계가 어쨌든 이렇게 멀어지고 끝났다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황을 자꾸 이렇게 통제하려고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려고 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급발진했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서로 가고 싶은 어떤 목적지나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갈지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달랐는데 일단 이 관계 밀어붙이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막혔다고 하시는 게 있고, 한 분이 좀 브레이크 없이 감정이나 아니면 바라는 바나 이런 것들을 쏟아내셨다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두 분이 관계를 성급하게 이제 결론 지어버렸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견디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굽히지 않는 어떤 에고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로가 맞춰가는 어떤 유연성이나 그런 것들 없이 흑백 논리로 간다거나 상대가 내 방식대로 안 따라주면 그냥 끝이다 이런 식으로 갔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서로가 사랑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고집, 승부욕 이런 것들로 증명해 내려고 뭔가 이렇게 갔던 게 있습니다. 따뜻한 연애나 이런 게 아니라 상대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밀고 간다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뭐 연애 초반이든 그럴 때는 좋을 때는 앞뒤 안 가리고 서로 직진을 했다거나 금사빠처럼 이렇게 불타오르고 밀어붙이는 에너지가 있었을 수 있는데 정작 갈등이 생기고 나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하다가 식어버렸다거나,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 분도 그렇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던 제대로 된 대화든 상의든 그런 것들 없이 자기 혼자 이제 내피셜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홧김에 잠수 이별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린다거나 이쪽으로 급발진을 하듯이 가셨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자만심 같은 게 있었던 게 있고, 상대가 내 페이스 안 따라주네? 아니면 나에게 반대하네? 뭐 이러니까 그냥 관계에서 확 나가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 없는 행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배려 없는 행동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성격 차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합리화하신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편에 계시는 분은 굉장히 뒤통수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돌아볼 만한 어떤 마음의 여유나 화가 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속도를 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멀어지고 이별을 하고 그런 직후에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봤을 때 이분은 감정이 미친 듯이 오열하고 아니면 갑자기 해방감을 막 느끼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뭔 느낌이 있냐면 여러분들에게서 좀 도망치는 게 나에게 좀 숨통이 트인다거나 안정감이 느껴지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많이 슬퍼한 느낌보다는 이미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많이 지치고 다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리 두고 도망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어요. 멘탈이 박살이 나서 뭐 완전히 힘들어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차가운 느낌이 드시고 그냥 여기 있다가는 우리 둘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관계에서 배를 타고 떠나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이별하고 통쾌함을 느꼈다거나 뭐 자유롭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살려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뒷모습도 신경 쓰이고 여러분들도 뭔가 상처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다 아니면은 마음이 쓰인다라고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갈등이나 싸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멀어지는 과정을 또 겪고 그런 것보다는 이대로 그냥 멀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하신 게 있어요. 특히 뭔가 잠수 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서서히 연락을 줄이다가 멀어졌다거나 한 분이 급발진을 했다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분이 여러분들을 직면하기가 좀 무서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사라지자 약간 이랬던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 근데 도망치시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쓰시고 안쓰러워하시고 그런 마음이 카드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보면 속으로 사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콩깍지가 안 벗겨지신 건 있어요. 내가 좀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식의 상상도 하세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하시는데 온갖 핑계를 대시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시는 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지금 헛물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계시면서 자기가 먼저 행동하기에는 좀 찔리는 게 많아서 사실은 이게 생각만 많은 카드예요. 여러분들과 뭐 잘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생각만 많으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뭘 고쳐서 어떻게 해보겠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사실은 표현 좀 상스럽게 해보면 입 벌구라는 거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지금 그런 상태이신 것 같고 어쨌든 이 카드는 환영을 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그리고 머릿속에서 제외하는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이 되게 난잡하게 둥둥 떠다니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명확하게 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고하게 여러분들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식의 뜬구름 잡는 생각만 여러 번 하고 계세요. 지금 속마음에서 상대방 분이 뭐 재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계획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시고 밤마다 그냥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잊기 아쉽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다시 만나면 피곤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때문에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게 있습니다. 이 컵 7번 카드, 달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리고 뭔가 실체가 있고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그냥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이게 맞나 싶고 뭐 이런 카드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식었다기보다는 사실 이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옵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덕이 지금 심하시고 되게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행동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감정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가져올 만큼 이분이 뭘 내가 해보겠다거나 고쳐보겠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끔은 좀 여러분들도 나처럼 좀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래도 안쓰러운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 감정 조절 자체가 지금 되게 미숙하신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당장 연락하고도 싶고 동시에 다른 이성이든 다른 선택지들 술이든 모임이든 취미든 여러 가지 사이에서 혼자 어장관리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다. 결국에 이분이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떤 미련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데 막상 현실에서 여러분들이라는 분을 감당할 자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생각만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고 혼자 약간 여러분들 짝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분의 그 후폭풍의 진행 상태를 봤을 때 사실은 지금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라고 하시고 이 달 카드는 되게 음침한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실체도 없는데 그걸 자꾸 꺼내서 불안해한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그러면서 길을 잃고 계시는 건 있어요. 명확하게 슬프지는 않더라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찝찝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여러분들의 과거나 지금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약간의 피해망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도 서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확고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그냥 끌고 나가고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건데 자기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되게 설명할 수 없이 내 촉으로 되게 불안해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털어놓고 아니면 하소연을 하고 술을 마시고 뭐 이래도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오열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영혼이 좀 갉아먹히는 느낌 그런 게 있으시고 과거를 떠올렸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을 오해했다거나 미숙하게 본인이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사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 두 분이 이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책도 없으시고 해결책도 없으시고 자기가 뭔가 경솔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직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신 마음이 있어요. 후폭풍이 오시는 건 있어요. 근데 그 후폭풍이 되게 건강하게 해소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약간의 소설을 쓰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우울해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차라리 울고 나면 좋은데 이분은 자꾸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느낌의 카드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분을 울감매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이분이 막 방구석에 있는 느낌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돌아다니시고 나 여러분들 없이 잘 먹고 잘 살아 약간 이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회피하시는 게 있는데 속마음이 엉망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멘탈이 이제 붕괴되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과하게 보여주려 하고 꾸미고 현실 도피하시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여유가 넘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이분이 스스로 내면이 지금 잠식되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내면의 불안에 자기가 잡아먹히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되게 자기 스스로는 당당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이렇게 가져가고 포장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빈수레가 요란한 느낌이에요, 카드가. 실제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다른 이성의 개입이 있다거나 어장관리를 뜻하는 느낌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어쨌든 임시방편 같은 어떤 썸이나 뉴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중한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어쨌든 자기가 나는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막 이러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좀 상처받은 모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일 스탠스 자체는 폭풍이 아무리 심해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연락을 한다거나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쪽에서 다가오면 되게 날카롭게 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불안 때문에 그러신다 이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말을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든다거나 나에게 왜 이렇게 배려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막 자기 감정 때문에 차단한다거나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력이 되게 크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분이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혼자 의미 부여하시고 혼자 후폭풍이 오든 말든 머릿속에서 여러분들과 있었던 어떤 말이나 자기가 상처받은 기억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에게 상처 줬던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사실은 숨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지키려고 혼자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아 역시 여러분들이 나 안 좋아해. 아니면 여러분들은 역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야.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차단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뾰족하게 구실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조만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2년의 관계의 끝이 어떻게 될지 봤을 때 이분이 막 돌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이제 방패막이로 제3자를 앞에 세운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 아니어도 괜찮은데 막 이렇게 한다거나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뭐 프사를 바꿔서 다른 인연의 사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막 겹치인들하고 노는 그런 것들을 올린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막 내가 괜히 새로운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상처가 지금 골마있고 그래서 그런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이제 역전이 되고 상대방 분이 후폭풍이 심하시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분은 잔잔하게 계속 후폭풍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카드 중에 막 엄청난 자책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되게 미안해하고 자책 같은 걸 느끼시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쓰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걸 모른 척하고 가신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찔려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안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어서 그때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시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두 분의 인연운이 찜찜하고 뭔가 속 시원하고 해피엔딩 그런 느낌이 아니라 찜찜하다. 아니면 영원히 뭔가 실체를 알 수가 없다.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불완전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막 시간이 지나도 뭔가 비밀이 풀리지 않고 오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찜찜하게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 분께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후폭풍을 막 많이 겪게 되실 거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서 여러분의 근황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막 이러실 수 있어요. 완전히 동화같이 깔끔하고 해피엔딩이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뭐 이렇게 좀 애증 같은 게 있고 찝찝하다 서로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두 분이 재회를 해도 해맑게 이제 다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나에게서 이러면 어떡하지?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피곤한 인연으로 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게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혼자 만들어낸 어떤 트라우마 속에 혼자 갇혀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못 이기실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주가 주는 조언, 하늘이 내려주는 조언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카드는 제가 느끼기에 세컨드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카드예요. 이 타로 카드 중에서 이 카드는 되게 감정이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를 좀 보셔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슬프다거나 이런 쪽 아니면 애틋하게 사랑의 주파수를 이제 쏘아보내고 이런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잣대를 좀 올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의 세계가 있고 이분의 세계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살짝은 급이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분에게 그러실 게 있나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급도 있고 여러분들의 급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세계가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뭔가 나이 차이가 나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좀 급이 좀 안 맞는 느낌 그런 게 카드에서 들어옵니다. 지금 두 분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 같은 느낌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각화하면서 눈앞에 우리 사이에 끈이 있다 그거를 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르면 우리 인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 사이에 있는 행복한 인연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뭔가 불안감, 불안한 거, 끈적끈적한 거 이걸 자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탯줄 자르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눈앞에서 댕강 잘려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자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이런 식의 생각들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널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가지시는 게 좋고 겹치는 마주칠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상대방분 약간 투명인간 취급하고 여러분들만 이제 칼같이 가고 약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가지실 때 이분이 오히려 여러분들 자꾸 궁금하고 여러분들 의중을 떠보고 싶고 막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연락운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편이 낫겠다. 이렇게 보이시고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에너지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진 않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느끼기에는 그 흐름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쪽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각화해서 자르는 거를 얼마나 잘하실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11주는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달이 자꾸 보여서 3달, 11주 이렇게는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가까우면 기운 잘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시각화 잘하시고 그러면 그래도 가까우면 3주 내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고 두 분 관계 끝난 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하면 3일 내에 좀 이렇게 오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들 좀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